역사와 현재를 찾아 떠나는 여행, 차도 삼국지를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상을 보내시나요? 중국에서는 늘 차와 함께라고 합니다. 일상의 모든 순간을 함께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차입니다. 밥 먹고 차 마시는 것처럼 늘 일어나는 일을 일컫는 일상 다반사. 언제 어디서든 차를 즐기는 중국인들의 삶에서 일상 다반사라는 말이 생겨났죠. 오랜 시간 동안 한중일 삼국에서 차가 사랑받아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부 신의 선물 차입니다. 배우 김규리 씨가 진행을 맡았습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커피부터 찾는 분들 많으시죠? 저는 커피 대신 녹차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예로부터 차는 약으로도 마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몸과 마음이 치유되는 느낌을 받는 건 저만의 착각일까요? 아니면 정말 차에는 신비한 힘이 숨어 있는 걸까요? 지구 역사상 가장 오래된 차나무가 자라는 중국 윈난성. 집집마다 차를 만들어 팔아왔다는 마을 사람들. 15년 전 큰 회사에 찻잎을 납품하면서부터는 집에서 먹을 만큼만 만들고 있습니다. 보이차를 만드는 기법인 제작 우선 과정입니다. 갓 따온 찻잎을 햇빛에 널어서 시들리기를 합니다. 다음은 가마솥의 열기로 수분을 날려주는 덕기 과정. 그 다음은 비비기 과정. 이렇게 잘 비벼줘야지 찻잎의 세포막이 자극되어서 향기도 좋아지고 잘 우러난다고 합니다. 과거 중국 황시대 차였던 보이차, 양귀비와 서태후도 즐겨 마셨다고 합니다. 잘 말린 찻잎은 찜통에 넣고 3, 4분 정도 쪄줍니다. 수분을 머금고 부드러워진 찻잎을 압축시켜서 둥글 납작한 모양으로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푸얼차. 우리에게는 보이차로 알려진 윈난성의 전통 차입니다. 브랑족을 비롯한 윈난의 소수민족들이 마시던 차가 중국 전역으로 알려지면서 중국을 대표하는 차가 된 것이죠. 찻잎의 향이 전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차의 역사는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요? 하동군 화계면 지리산 자락에 자리한 천년고찰 쌍계사. 하동의 쌍계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차 재배가 이루어진 곳이기도 합니다. 1200년 전 신라의 사신이었던 김대렴이 중국 당나라에서 가져온 씨앗으로 차 재배를 시작했다는 시베지도 남아 있습니다. 이후 우리의 차 문화는 불가의 승려들에 의해 계승돼 왔습니다. 쌍계사를 둘러싼 차밭은 꼭 한번 가보고 싶은 곳이에요. 우리에게도 유서 깊은 약차가 있습니다. 장흥에서 재배되는 청태전입니다. 청태전은 봄철 딱 한 달 동안 야생 차나무에서만 채취한 여린 잎으로 만든다는데요. 복통을 예방하고 감기에 청태전은 좋다고 합니다. 장흥에 있는 보림사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는데요. 보림사에는 884년에 세워진 통일신라 시대의 탑비가 남아 있습니다. 탑비에 새겨진 차약이라는 글에서 우리의 오랜 약차의 역사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천년의 시간을 거슬러 몸과 마음을 달래주었던 차. 앞으로도 오랫동안 우리 곁에 머물러 있지 않을까요? 한국의 차 사랑을 알 수 있는 우리 역사였어요. 차산업에도 르네상스가 찾아올까요? 2부에서는 차산지 강진으로 가봅니다. 강진 만덕산 자락의 다산초당은 다산 정약용이 10여 년을 머물며 차를 마시고 제자를 길러냈던 곳입니다. 다산 정약용은 차 문화의 19세기 부흥을 초 이끕니다. 조선의 실학자였던 정약용은
차를 많이 마셔서 다산이라 불렸습니다. 그는 전란 이후 200여 년간 실종되었던 한국의 차 문화를 되살려냅니다. 전남 강진에서 유배 생활을 하던 다산은 다산 초당이라는 초가집에서 차에 관한 서적과 논문들을 집필했습니다. 때마침 멀지 않은 해남 대흥사에 운둔해 있던 초이 선사는 다산을 방문해 차와 다담을 나누며 차를 매개로 한 유교와 불교 간의 교육까지 깊어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차 산업은 웰빙 이번에 열풍과 녹차밭 함께 풍경이 아름다운 2000년대 보성입니다. 중반까지 급성장했습니다. 하지만 2007년 농약 파동이 일어난 후 침체기를 맞게 되죠. 이후 차 산업과 문화를 접목해서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성에서는 문화축제와 더불어 최고의 명차와 명인을 뽑는 대회도 열고 있습니다. 차를 단순히 먹는 것이 아니라 문화로 보기 시작한 것이죠. 특히나 차의 쓴맛을 싫어하는 사람이나 젊은 층들은 다양한 재료를 섞어 만든 블렌딩 티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새로운 맛이 창조되는 블렌딩 티, 모든 세대가 즐길 수 있는 차인 것 같습니다. 한편 일본 교토는 찻잎의 모든 부분을 섭취할 수 있는 말차가 유명한데요. 교토의 길거리를 걷다 보면 찻잎을 곱게 갈아서 만든 가루, 말차를 이용한 아이스크림을 들고 다니는 모습이나 말차로 만든 다양한 디저트를 파는 가게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젊은 층의 사랑을 받고 있죠. 일본에서는 다도 문화도 빼놓을 수 돋보기의 크기, 없습니다. 횟수까지 엄격한 규칙이 있습니다. 보자기를 접을 때도 접는 방향, 횟수까지 정해져 있다는데요. 동작에만 집중하다 보면 잡념이 사라진다는 것인데요. 차를 건넬 때 찻잔을 돌리는 건 찻잔의 무늬가 손님 쪽에서 잘 보이게 하려는 배려랍니다. 우리나라 차 시장에서 가장 큰 경쟁자는 누구일까요? 중국의 보이차일까요? 일본의 말차일까요? 아마도 커피가 아닐까 싶습니다. 한 집 건너 한 집이 카페일 정도로 커피에 푹 빠져 있는 한국 사람들. 특히나 음료 소비를 가장 많이 하는 20, 30대 소비자로 사로잡지 못한다면 우리 차 시장의 미래도 낙관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찻잎의 유용한 원료 성분은 자체 다양한 가치가 분야에서 1일 때 활용되고 있습니다. 식음료 형태로 매장에서 판매될 때는 그의 10배, 화장품 원료로 쓰이면 100배가량의 부가가치가 창출된다는데요. 실제로 이 연구소에서 식음료와 화장품, 건강식품과 신약 소재까지 더 큰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유효 성분을 찾는 연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마시는 차를 넘어 신산업의 소재로 차산업의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한 것이죠. 지금 우리 차산업은 차별화된 전략으로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차도 삼국지였습니다.